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사회에서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시도들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떠한 트렌드 혹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 이야기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평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뭐 많이 변해왔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가 있었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의 권리가 더 확대되면서 주방이 이제 완전히 오픈형 주방으로 되고, 막 약간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랑 맞물려서 얘기하는 지점들도 많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히려 요즘에 젊은 커플들은 작은 주방을 선호한대요. 왜냐? 밥을 안 해 먹거든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한동안은 주방이 굉장히 커졌다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 하면 LDK라 그러잖아요. 리빙, 다이닝, 키친. 과연 그것도 지금 시대에 이게 성립되냐? 왜냐면 지금은 가구 형태도 너무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집에 텔레비 없다는 얘기할 때 제 주변에 열에 7, 8명은 다 텔레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없다는 얘기는 거실 구성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거실이 다이닝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뀌는 거죠. 방이라는 공간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핸드폰에 있고 다 퍼스널 모바일에 있으니까 정말 딱 오히려 그 방은 침대만 있기도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뭐 하는 거는 나와서 할 수도 있는 행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막 공유 주택 이제 뭐 미니멈 하우스 1인 가구를 위한 거 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대부분 거기 안에 화장실을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그거 화장실을 넣는 게 굉장한 럭셔리였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다른 건 다 쉐어해도 화장실은 쉐어하기 싫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이게 또 문화적인 그러니까 뭐 그 세대 내려가면서 이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억셉트가 돼야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거의 뭐 형식이나 공간도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주거의 트렌드 혹은 주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1인 가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와 1인 가구가 뭔가 대치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그 어떤 단지화되는 것과 이 생활 패턴,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하나로 정의할 수 당연히 없고, 어떤 3, 4인 가구의 그 아이들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버랩되는 지점도 있지만 오버랩되지 않는 부분도 커요.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공동주택을 만들 때 다양한 가구를 수용하려고 하면 기존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야 1인 가구도 내가 여기 사는 게 메리트가 있게끔 느끼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소셜 믹스라 그래요. 주거도 있고 뭐 일터도 있고 뭐 문화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제공하는 주거 유형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해요. 몇 프로는 보통 1인 가구나 커플들만 들어오는, 몇 프로는 애들 있는, 몇 프로는 시니어들. 딱 뭐 법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양성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이나믹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딱 1인 가구가 되는 어떤 그 초기에 있는 시점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원룸의 형식이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 공유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게 어떤 공유주거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룸의 형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로 꽤 큰 막 진짜로 15평, 20평 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Live and Work라는 유닛 형태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술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굉장히 커요, 공간이. 왜냐면은 자기가 거기서 살기도 하지만 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림 작업을 내가 이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가죽 공방처럼 뭘 만들어서 나는 그거를 인터넷에서 파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1인 가구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원룸에서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원룸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라이프 패턴에서 어떠한 건축적인 공간을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1인 가구도 많아졌고 근데 그 1인 가구가 어떤 20, 30대 젊은 층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노년층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좋은 어떤 그 커뮤니티는 3대가 산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노년층이 됐을 때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됐을 때 이 커뮤니티에서 너무 환영받지도 못하고 살기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다가 애 대학 가면 뭐 어디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데 뭐 난 여기까지 뭐 언제까지 살고 그냥 떠나야지 하면은 주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품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가 정주하는 어떤 그 세대를 거쳐서 정주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된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은 이거에 부동산적인 가치만 관심이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절대 무시 못하는 정도의 비율이 됐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 이 3세대가 모두 어우러져 살 수 있고 모두가 이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고 그게 그냥 비단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